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만간 재집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제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곧 다가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에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 정말 재집행 시기가 임박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르면 예. 금주내에서도 초반부에 예. 영장 재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이미 경호처로 이끌고 있었던 이제 경호처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 예. 경호처 내에 중간 간부와 지휘부 간에도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미 경호처의 네.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 통보했는데 예. 불응을 했고 예. 본부장에 대해서도 불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분 쌓기는 충분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와 지금 거기 군 부대가 있죠. 55 사단이 경비단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이제 국방부에 지금 우리가 법 집행을 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계속 명분을 쌓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남은 것 아닌가. 그래서 금주 내에 영장 재집행을 할 가능성은 좀 매우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입니다. 직원 중 이 윗선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내부 결속을 깨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호처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고 좀 균열이 보인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경호처라는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중요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약간의 이제 균열. 사실 균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가 계속 내놓고 있는 입장은 이것이 겁박이거나 뭐 협박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 계속 원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법적인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제 뭐 피해를 입게 되면 뭐 국가배상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속 원론적인 입장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듣게 되게 되면은 공수처 특히 이제 중간 간부라든가 현직자들 다들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한테 뭐 연금 박탈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기재돼 있더라고요.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은 예. 효율적인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는 공수처 인력이 그런데 1차 때보다 크게 줄어들 거라고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 걸로 파악됐거든요. 사실 1차 집행이 실패했던 이유로 당초에 공수처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됐는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약간 좀 진행 방향을 좀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예. 공수처 자체가 인력이 되게 한정돼 있습니다. 별로 예. 많지가 않아요. 검사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검사들을 보좌하고 있는 수사관인도 숫자가 별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집행 과정에서 예. 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하우가 있는 기관은 공수처가 아니고 경찰입니다. 사실은 공수처는 지금까지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사실도 없고, 한 사실은 두어 차례 있지만은 이렇게 언론이 크게 보도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이러한 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효율적인 기법이라든가 많은 노하우가 있는 기관은 경찰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오히려 이제 검사들은 숫자를 줄이고 경찰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조금 전 이제 속보로 장기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현행범 체포는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뭐 공수처든 국수본이든 사실은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은 이유는 네.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1차 집행과는 다르게 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예, 체포영장 집행을 꼭 이루겠다 이런 네. 계속 의사표시를 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한다기보다는 현행범 체포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진짜로 범죄 혐의자를 체포를 해서 예. 구금 시설에 이제 가두는 것을 내지는 이제 수사기관에 인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보다는 그 자리에서 이제 행위를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좀 그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그 하위직 그 경호처 공무원 공직자들보다는 어떻게 예. 보면은 이것을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 지금 차장 지휘부들,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중간 부장급들, 간부급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제 공수처 검사의 뭐 지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거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전 가능성도 밝혔는데 역시 지난 1차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전으로 하루를 넘겨서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좀 시기에 대한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장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공수처든 아니면 국가수사본부든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장기전이라고 할 때는 진짜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것을 장기전 아니겠습니까? 예. 뭘 지나면 1차 집행 때는 한 5시간 전후로 해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하루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겠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지금도 역시 지금 뭐랄까 좀 부재 내지는 어떤 효율적인 집행 과정은 전혀 좀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예. 좀 의혹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루 이상 걸려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언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이 과정이 보도가 될 것인데 예. 사실 이런 국격이라든가 이런 국론 어떤 분열도 좀 사실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까지 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예. 대비하고 예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는 계속 뭐 하루 이상 걸린다, 장기전이 된다. 이것은 좀 매우 부적절한. 만약 진짜로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경호처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강성 지금 뭐 강성으로 알려져 있죠. 뭐 네.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중간 간부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먼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든가 지금 세네 차례 거쳐서 소환 불응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열을 좀 흐트러뜨리고 재집행하는 것이 맞지. 전 진짜로 이것을 뭐 하루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만약에 전망하고 재집행한다면은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용 추가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으로 돌아와서요.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에 다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이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 한 대를 이미 제출받아서 분석 중인데 그럼 이 분석을 하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그 조치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처음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아마 긴급 체포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 차례 소환 불응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긴급 체포도 하지 않고 오히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3차에 거쳐서 수사가 계속 소환 조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도 그 대응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이 1차 체포 전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박 처장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까지 이미 제출한 것은 아마 이것이 뭐 초기화됐다면 벌써 언론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된 것 같지도 않고 아마 포렌식 과정에서 그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런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가 되었는지 아마 그 모든 게 수사 과정에서 알려질 거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관여를 했고 누군가가 이런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섰는지 이미 다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 다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거든요. 과연 이 체포영장 신청했을 때 발부 전망이 어떨지, 신병이 확보될지, 그리고 확보된다면 경호처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범죄 혐의자를 바로 뭐 구속하겠다, 구금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예.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많은 또 범죄 혐의자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되면 뭐 구속이 안 되고 석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뭐 이런 쪽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굉장히 장기전까지 전망된다면 차라리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지금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그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을 하고 이 사람들에서 소환 조사를 한 후에 영장 재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이런 혼란을 막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게 예. 이분들이 굉장히 강성론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영장 재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 대통령을 그 경호하고 수호하는 것이 그분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닌 간부들에 대한 집행까지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지휘선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영장을 집행하던가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좀 임의 수사를 진행하던가 이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전에 먼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경호처의 지휘부를 체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그 공수처라든가 그 경찰이 진짜 장기전을 전망한다는 것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되는 게 진짜 언론을 통해서 오전, 오후, 심지어는 밤까지 계속 그 경찰과 사실 네. 다 모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에요. 그렇죠.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 간의 몸싸움이 있거나 계속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은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설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이게 외신을 통해서 거의 생중계 되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신의도라든가 국격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장기적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 대행자들에 대해서 먼저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에 그러면은 충분히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도 거기서도 이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간부들이 하나 둘씩 그 체포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뭐 임의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뭐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예. 공수처도 무조건 이거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온 국민들에게 현직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예.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건 우리는 이번에 긴급 그 어떤 비상계엄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내란죄가 되는 것인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실제 진실이 궁금한 것이지 꼭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건 꼭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가 김 차장 지시로 삭제, 그러다가 또 하루 만에 복구됐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도부뿐 아니라 경호처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균열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 생각 드는 게 예. 이 경호처 간부들이라든가 경호처 어떤 뭐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럼 공무원들이고 더군다나 경호처를 담당하고 있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형사 집행이라든가 형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숙련된 예. 그 지식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고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더군다나 1차 집행 과정에서 총지휘를 했던 네. 경호처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과정이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견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이 중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도 다 공직자들인데 만약에 실제로 2차 집행 과정에서 뭐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예. 아니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 그리고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그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에 참석을 해서 네. 그 본인이 지난번 있었던 비상계엄 과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아마 헌법재판관들에게 변론을 하고 예. 더 나아가서 그 변론 과정이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것이죠. 사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대통령을 체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체포한다? 이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요. 예.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아니면 측의 입장은 지금 대통령이 변론을 하는 것도 지금 공수처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이 막고 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계속 알리는 행위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마 체포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예. 이게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알리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에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의도일까요? 처음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처음부터 탄핵을 일단 어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일단 지켜보자. 예. 그 후에 그 결론에 따라서 수사가 임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리고 본인도 이 수사라는 것이 수사를 하게 되면 뭐 기소를 하고 또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보다 훨씬 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내란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선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내란 선전죄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란 선전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란 예비 의무와 더불어서 그냥 내란 선전죄라고 형법에 있고요. 만약에 내란 선전죄로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이 예정된 아주 무거운 범죄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내란 선전죄로 처벌될 예는 좀 최근에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내란 선전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어떤 내란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증명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선전이라는 개념 속에는 국민들의 의사표시 내지 의사표현이 전제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의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민주당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했다. 예. 정당한 내지는 통치행위다. 더 나아가서는 비상계엄을 하다 보니까 뭐 군인도 동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국민이 있다고 하면 예. 그게 내란 선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은 이 내란 선전이라는 걸 더 나아가서 그 위 상위 개념으로 헌법이 있거든요. 예. 헌법에서는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용을 하고 한번 서로 간에 뭐 토론의 장에서 좀 거르는 과정이 돼야 되지 모든 것을 그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사실 내란 선전자가 되려면요 현실적으로 진짜 굉장히 그 선전 행위가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위험해야 됩니다.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선전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진짜로 이거는 내란이 현실적으로 그 지연되는 것 아닌가. 그 국민들에게 많은 위험성이까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 예를 들면 지지행위라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광화문 일대에 만약에 이런 거에 지지하고 이런 걸 내란 선전이라고 처벌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예. 그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다 고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 등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